지난 5월 15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때마다 이제 발표를 하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지금 배달 플랫폼에 유상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멘트가 나왔고 자료로 배포가 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이후에 현장에서는 뭐 그럼 바로 시행되는 거냐? 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정부 합동으로 그냥 국토부만 발표한 게 아니고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하니까 바로 시행되는 거냐? 뭐 그러면 뭐 무면허, 무보험 뭐 이런 라이더들이 좀 걸러지면 경쟁도 줄고 단가도 오르지 않겠냐라는 기대 섞인 이제 네, 반응들도 굉장히 있는 뜨거웠죠. 네. 상태이고요. 뭐 그렇다면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뭐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정부 합동 발표로 나온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일단 사무국장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정리해온 정보를 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에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표현으로 도로교통 사망자 감소 대책 발표했습니다. 이런 문서를 하나 띄웠는데요. 이 대책에는 배달 라이더들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이 수년간 꾸준히 요구해온 유상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제 정부 공식 발표문에 처음으로 명시가 됐는데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변화라고 볼 수 있고 라이더들의 이 유상보험 의무화 요구가 정부 입장의 발표의 형태로 나오게 된 첫 번째 사례라는 것 하나 짚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임박한 거 아니냐, 이제 우리 단가에도 영향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정확히 사실관계를 먼저 짚자면은 아직 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가 유상운송보험 이거 필요하다 공식 입장 밝힌 단계고요. 정책 추진을 예고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상보험 의무화 작년에 이제 한창 분위기가 조금 오르다가 뭐 그 비상계엄 뭐 터진 이후에 이제 국회가 사실상 멈추면서 이 논의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3월 달에 그 좀 뛰었다가 근데 이제 논의가 또 안 되고 이제 곧바로 또 대선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회 법안은 나와 있고 안건으로도 올라가 있고 국토부도 반대 안 한다 하고 배민쿠팡도 또 다른 플랫폼사들도 반대하는 곳들이 없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일정이 안 잡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온 상태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계속 유상보험 의무화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고 어떻게든 이 불씨를 계속 키워서 가야 된다라는 운동들을 투쟁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결과를 지금 대선 후보들도 유상보험 의무화, 뭐 라이더 자격제 뭐 이런 거를 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이 정부 합동 발표로 이런 내용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거의 지금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상보험 의무화 안 한다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단계까지 왔는데 이거는 뒤로 갈 수가 없고 이미 전진만 남았다. 이제 이 상태에서는 뭐 어쨌든 알아서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이미 다 일종의 이제 합의가 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기는 갈 건데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적용하고 뭐 어떻게 이제 제대로 만들 거냐 이제 이게 관건일 겁니다. 아무튼 그런 점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일단 뭐 채팅에서 뭐 플러스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영업점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빠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법이죠. 그래서 당연히 거기는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매번 이제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네, 이제 맞습니다. 유상보험 의무화 된다면 사실은 유상보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노동 현장에서 라이더들 현장에서는
어쨌든 그것의 효과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의 네. 효과를 물론 이제 보험은 안전 대책이죠. 안전 대책이고 그 자체가 그냥 기본인데 워낙에 지금 라이더들이 문턱이 없는 상태에서 막 플랫폼사들이 마구잡이로 모집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니까 결국 그것이 단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거 유상보험의 효과로 뭐 단가가 오를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들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시행되면 그런 효과가 일부라도 분명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요즘 같은 힘든 비수기에 뭐 이런 시기에도 단가가 좀 눈에 띄게 오르고 우리 생활에 조금 체감되게 변화를 만들려면은 시장의 구조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상보험 의무화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긴 한데요. 그 구조 개편을 이루는 여러 요소 중 하나, 한 4가지 정도 되는 요소 중에 중요한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더 자격제도 도입해서 면허 교육 안전점검 체계를 포함한 관리 기반 정비하는 게 또 하나의 축이 되겠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배풀 쿠플 하청 구조 그리고 일반 대행사 관리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라이더 최저운임 안전운임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배달료에 이제 바닥선을 설정을 해서 단가 하락을 막는 정책적 장치인데요.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 제정을 통해서 안전운임에 대한 기준을 만들 수 있고 이번 여름에 있는 최임위가 있습니다.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 라이더 배달 라이더도 이제 최저운임 제도를 만들자 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법과 그리고 정부를 통해서 만드는 이런 트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정부 합동 요 발표에는 일단 이륜차만 유상보험 의무화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국회를 통해서 발의를 한 법안에는 이제 운송수단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PM과 자동차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늘어나야 된다. PM과 자동차까지는 기본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고요. 뭐 이미 그 배민은 시간제 보험으로 수년 전부터 이거를 유상보험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도 있고 하려고 하면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도보로 등록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도보로 등록하고 오토바이를 한다. 이런 경우들, 이런 어뷰징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잡을 거냐. 이렇게 되면 이제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누구는 유상보험 다 들고 준비해서 들어오는데 누구는 생으로 이걸 완전히 우회해가지고 도보로 들어와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유상보험 의무화가 구멍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어떤 제도적인 정비나 뭐 필요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